상호 등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형근 변리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스타트업 창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들 꼭 처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뭐죠? 상호 등록입니다. 그래서 상호 등록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또 창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맨 처음에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 그럼 아마 당연히 제일 얘기하는 게 사업자 등록 신청 이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업자 등록 받는 방법은 엄청 많죠. 이렇게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홈택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는 세무사 또는 법무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오늘의 또 핵심인 게 거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상호라는 게 들어갑니다. 원래 상호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상호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인 어떤 영업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그 불려지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를 대표하는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게 되면 우리가 일종의 이름이죠.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 이름을 정해서 딱 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나만의 이름이 생긴 것처럼 이제 회사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곧 대박이 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환상도 있고요. 당연히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기존에 그냥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특허법인 그런데 이제 딱 어떤 회사 우선 이제 특허 사무소라는 걸 차리면서 거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무슨 큰 재산이 생기는 것 같고 돈이 매출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완전 전혀 별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호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변리사가 상호 등록도 한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이 좀 틀립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상호라고 좀 계속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었고 우리가 지식재산권 중에 변리사가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게 상표입니다. 상표는 상호를 다 포함하기도 하는데 상표는 약간 법적인 내용의 어떤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라고 보는데 상호가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호 등록하고 상표 등록은 조금 개념상 틀려요. 저희한테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 상호 등록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인 건지 아니면 그냥 상표법상 얘기하는 상표 등록을 상호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항상 물어봅니다. 자, 상호 등록 그러면 이건 사업자 등록이나 또 일종의 상호 등기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상표 등록은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어떤 이름을 내가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요. 브랜드 이름일 수 있는데 그거를 특허청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받는 게 상표 등록입니다. 그거 차이를 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상호 등록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우리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상호인지 아니면은 우리 상표법상 상표 등록인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 등록을 하셨을 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왜 변리사가 사업자 등록 안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하지는 않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 얘기를 왜 하나?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자 등록에 상호가 들어가는데 그 이름을 내가 사업자 등록으로 등록받았어요. 자,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가 지금 강남구에서 예를 들면은 카페를 운영을 해요. 윤영근 카페라고 해서 상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동작구에 하필은 똑같은 카페가 있는 거예요. 윤영근 카페. 자,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뭔가 신청을 받을까요? 근데 이게 좀 바로 답변을 드리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받았는데 저 사람 근데 그쪽 동작구에 있는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의 상호는 우리가 상법에 좀 저촉이라면 상법의 그 관리를 받습니다. 그럼 상법에는 시군구에 따라서 그 다른 상호가 똑같은 상호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의 상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이름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만 틀리면 얼마든지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에 들어가는 상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신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되게 유명한 경우. 되게 막 유명 맛집처럼 되게 이름이 유명하다 그러면 상법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방송했었던 또 아니면 지식재산권에서도 설명드렸었던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것들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유명한 거는 이제 정말 극단적인 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호는 독점적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은 그냥 세금 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있는 그 상호를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런 독점적인 힘이 없다. 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독점권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독점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언제냐면 그거를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상호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독점권이 있긴 한데 어떤 독점권이냐면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만 독점권이 있게 돼요. 상호 등기를 받거나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등기가 되면. 대신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뭔가 다른 글자가 포함이 돼서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등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등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법률적 용어로는 이제 상표법상에서는 유사라고 하는데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회사 이름이 삼성인데 한 글자만 틀리거나 조금 틀린 거, 삼성이 아니고 삼성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든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면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될까요? 예, 이런 게 있으면은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했다 이제 막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좀 사업자 등록의 상호라든지 상호 등기, 법인 등기는 동일한 이름까지만 그래도 나름의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기를 했을 때만이에요. 또 아까 사업자 등록의 상호를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의 상호는 아무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상호 등기나 법인 등기 받은 건 독점적인 권리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